전기차 할인 보조금, 이에 따른 제조사의 전기차 할인까지 전기차 시장 쪽은 계속해서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형평성 문제라던가 각종 사고 이슈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대안으로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난다는 것도 최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 내연기관차까지 덮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미 덮친 브랜드도 있고 조만간 꽤 많은 제조사들한테 영향을 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아니라 내연기관차를 할인해주는 브랜드를 간단히 살펴보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입차 브랜드 중에서 BM이나 벤츠, 아우디 이런 회사들은 원래부터 프로모션이 많았던 브랜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매월 정보도 많이 나오고 영업사원 분들한테 문의만 해봐도 쉽게 알 수 있어서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수입차랑 국산차 브랜드 중에 대표적인 곳들이 있는데 수입차 브랜드 쪽에는 지프가 있습니다. 가격을 포기한다는 표현까지 나오던데 최대 1200만원 정도 할인을 제공하는 거면 할인 폭이 비교적 크긴 한 거죠. 모든 모델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글래디에이터는 120만원짜리 오토파워 사이드 스텝을 무상 장착해주고 200만원 혜택을 적용해서 7,790만원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비싼 차라 딱히 체감이 안 드는 수준인데 다른 모델들은 할인폭이 좀 큽니다. 레니게이드는 모델별로 최대 950만원에 할인을 제공해서 3천만원 초반대에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론지튜드 모델이 원래는 4,190만원이었는데 할인을 적용하면 3,290만원에 살 수 있고요. 랭글러는 기본 모델이 최대 409만원 혜택을 지원해서 6천만원 중후반대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랭글러 4X의 모델은 최대 1,219만원 할인을 제공해서 원래 9천만원이 넘던 걸 7,680만원 정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랜드 체로키 라인업도 할인이 꽤 있습니다. 기본 모델은 최대 950만원 할인이 있고 그랜드 체로키 L은 개소세 포함 최대 1,1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산차 중에선 르노코리아가 좀 두드러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할인이 판매량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냐 이 문제는 별개고요. 모델별 할인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 좀 크다는 거죠. 눈에 가장 띄는 건 SM6입니다. 특별 할인 150만원이 붙고 특별 프로모션 대상 차는 최대 170만원 할인이 붙습니다. 그리고 재구매 혜택 1위 기준으로 최대 할인 폭이 340만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QM6는 최근에 판매 가격을 최대 200만원 내렸잖아요. 올해 초에 출시한 2024년형 모델의 트림별 최대 170만원, 특별 프로모션 120만원, 재구매 할인을 더하면 1회 기준으로 31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판매량에 영향을 줄지는 시장 판단에 맡기면 되는 거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어쨌든 평소보다 내연기관차에 대한 할인도 적극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브랜드를 언급한 건데 이건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 가지로 전개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차 가격 할인 바람이 연쇄적으로 가격 억제 역할을 할 거란 겁니다. 이것도 뭐 특별한 현상은 아니고 너무 당연해서 언급이 잘 안 되고 있을 뿐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시장에는 가격 억제 역할을 하는 존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경쟁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원자재 공급이나 국가 정책, 국제사회의 규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기초적인 경제 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원래 자동차의 암묵적인 가격대가 있잖아요. 동급 차를 기준으로 내연기관차가 가장 저렴하고 하이브리드 차가 그 다음으로 비싸고 가장 비싼 게 전기차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건 소비자들이 정한 게 아니고 국가와 기업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인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전기 모터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더 많은 기술과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비싸다는 걸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오히려 부품도 적게 들어가고 인건비도 더 적게 들어가잖아요. 완전 새로운 제품이라는 걸 감안해서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이라는 걸 명분으로 국가에서 구매 보조금을 주는 거죠. 소비자한테는 구매 보조금으로 도움이 되는 거고 기업한테는 구매 보조금으로 인한 매출 도움이 되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묵적인 가격대가 형성됐는데 지금은 가장 비싼 쪽에 있던 전기차에서 어떻게든 저렴해지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으로 평균 가격이 낮아지고 있고 이건 중국 시장이 대표적입니다. 정책적으로 전기차가 위축되는 경우도 있죠. 인프라 문제가 뚜렷하게 해결되지 않거나 자국 기업을 밀어주면서 수입차 주사들이 난감해지면서 정상적인 시장 흐름이 끊긴다거나 이런 건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기차 자체가 다른 차종들의 가격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건 아주 장기적으로 갈 현상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향후 몇 년 동안만 마치 딜레마처럼 이어질 현상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들이 전기차가 가장 비싸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똑같은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보다 비싸게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내연기관차를 선뜻 구매할까요?
야, 뭔 놈의 디젤 차가 전기차보다 비싸냐? 차라리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를 사고 말지,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전까지는 괜찮았던 이유가 전기차가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전기차 가격표를 따라잡기는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서서히 내연기관차랑 격차가 좁혀지고 있고, 보조금을 더하면 내연기관차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전기차도 생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연기관차랑 하이브리드 차가 놀 수 있는 가격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는 겁니다. 예컨대 내연기관차가 3천만 원대고 동급 전기차가 기존에는 보조금 포함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4천만 원까지는 내연기관차 가격을 올려도 전기차보다 저렴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동급 전기차가 이제는 4천만 원 초반이래요. 이러면 3천만 원에서 몇백만 원만 올려도 전기차랑 가격이 겹치게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괜찮을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은 시장 분위기 자체가 전기차가 가장 비싸고 내연기관차는 가장 저렴한 차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딜레마가 계속될 거고, 내연기관차를 중심으로 할인 같은 게 더 활발하게 붙을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건 실제로 제조사들이 겪고 있는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KGM도 이게 골치 아픈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토리스 전기차가 워낙 잘 나왔잖아요. 디자인도 잘 나왔고 실내 구성도 너무 좋고 디테일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BM이 떠오를 정도인 대시보드 구성과 간결해진 센터 터널, 변속 레버, 이런 모든 것들이 KGM이 이런 차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고 볼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 토리스 전기차 가격대가 높았다면 오히려 내연기관차한테 타격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연기관차가 3천만 원 중반이고 전기차는 보조금 포함 4천만 원이 조금 넘어가면 그만큼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품성 차이가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원래 보조금을 포함하면 3천만 원 후반대로 살 수 있는 차였습니다. 그런데 현대기아차도 가격을 내리고 테슬라도 가격을 내리고 시장 분위기상 KGM도 토리스 전기차 출시 가격을 아예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조금 포함 3천만 원 중반으로 구매할 수 있는 차가 됐습니다. 심지어 E5 깡통 트림으로 해도 웬만한 차들 중상위 옵션 이상입니다. 소비자들은 좋죠. 그런데 KGM은 딜레마입니다. 제가 토리스 전기차 구성과 디자인 그대로 내연기관차 페이스리프트로 나와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외관 디자인은 조금 달라야겠지만 실내 디자인, 구성 이런 모든 건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나와도 될 정도로 잘 나왔습니다. 이게 토리스 전기차 입장에선 좋습니다. 그런데 토리스 내연기관차 입장에선 너무 타격이 큰 겁니다. 그나마 전기차라 다행이지, 만약 전기차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모델이었다면 내연기관차 수요를 완벽하게 뺏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공장도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생산되는 공장이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전기차 쪽으로 수요가 너무 몰리면 어쩌나 걱정하는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상품성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실제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한테 타격을 주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토리스 내연기관차 판매량이 너무 심각하게 떨어진다면 결국은 또 내연기관차도 할인에 들어가거나 최근에 자주 언급한 마이너스 트림으로 저렴한 가격을 또 한 번 어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KGM이 이렇게 나오면 다른 회사들은 가만히 있냐 이겁니다. 국내 시장만 놓고 봐도 다른 회사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게 바보 아닌가요? 만약에 토리스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랑 간섭을 피하려고 주력 트림 가격을 3천만 원 초반대로 내렸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런데 스포티지는 주력 트림이 3천만 원 중반대가 넘어간대요. 이러면 기아가 가만히 있을까요? 기아도 뭔가 마이너스 트림 같은 걸 넣어서 스포티지 가성비를 어필하지 않을까요? 당장 트랙스가 2천만 원 초반 가격표를 들고 나오니 셀토스도 2천만 원 초반에서 시작하는 가격을 유지하고 4기통 엔진에 8단 변속기까지 넣어서 트랙스 주력 모델이랑 가격을 완전 겹치게 만들었잖아요. 스포티지는 너무 잘 팔리는 차라 아무리 그래도 타격이 없을 거라고요. 그럼 당장 르노코리아랑 쉐보레가 타격이겠죠? 여기도 머리가 상당히 아플 겁니다. KGM이 저런 가격으로 나와버리면 동급이나 아래급 차들 가격을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소형 SUV가 중형 SUV랑 가격이 겹치거나 비싸게 나왔다, 곧바로 비판 여론으로 이어지고 판매량 저하로 이어질 겁니다. 가뜩이나 쉐보레랑 르노는 신차도 자주 없는데 하나가 힘들면 회사 전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시장 평균 가격을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언젠가는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랑 동일해지거나 아예 더 저렴해지긴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향후 몇 년 동안은 전기차가 가장 비싸다는 인식이 계속해서 유지될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전기차 평균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하이브리드 차와 내연기관차 가격에도 영향을 줄 거라서 나머지 차종들도 가격을 더욱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가격 경쟁력이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이 될 거라고 보고요. 경기 호황이 터지지 않은 이상 소비 촉진을 해야 하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들도 당분간은 어떻게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 노력할 거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